어제 광주에 5.18 관련 광주 방문이 있었기 때문에 목포에서 우리 노벨상 기념관을 꼭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진영을 떠나서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특검이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의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특검을 빙자해서 수사 회피, 수사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해이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이 사건 주임 검사일 때 이 대장동의 초기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정비리 문제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특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부산저축은행에 문제가 있습니까? 터무니없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물타기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부터 만나볼까요? 어제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이른바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 사과 메시지를 전한 윤석열 후보가요. 오늘은 목포와 김해를 잇따라 찾았습니다. 오전엔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그리고 오후에는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하면 민주주의 인권, 그거는 이제 평생 살아오신 궤적이고 김대중 정신 하면은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아닌가. 우리 청년 세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고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 대통령이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글쎄 제가 지금 현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두 분 다 통합을 강조하셨고 두 분 다에게 이런 정신을 좀 잘 배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오늘 일정부터 좀 따라가 볼까요? 목포를 찾아선 김대중 정신하면 국민통합,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해서는 소탈하고 서민적이다. 이런 정신을 잘 배울 것이다.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국민 통합을 강조했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정치 선언 이후에 봉화마을을 찾은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윤 후보가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자주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동안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봉화마을을 방문할 기회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방문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공식적으로 처음 방문하는 것 같고, 근데 현충원은 방문했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묘역이 지금 봉화마을에 있기 때문에 예. 따로 이제 오늘 가서 저 참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 참배는 다 마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제는 DJ, 오늘은 노 이렇게 되면서 예. 중도, 그다음에 이제 좀 합리적인 진보로도 영역을 확장한다, 이런 이제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권양숙 여사를 따로 만나서 예방해서 담소를 나눴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되거나 아쉽긴 합니다만, 오늘 그 봉화마을에서 통합의 메시지, 예. 그다음에 그 서민적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모습, 거기에다가 정치 보복과 관련된 메시지를 냈는데 이것은 아마도 현재 여권에서도 상당히 기대했던 메시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그 대선 후보로서 처음 그 지방 일정이었는데 예. 많은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무난하게 마친 것 같습니다. 오전엔 DJ 김대중 전 대통령, 오후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발자취를 찾아갔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제가 먼저 화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사실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한 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검 중수 1과장 당시에 노 전 대통령 딸 정연 씨 미국 아파트 매입 과정을 수사했고 안희정 고 강금원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악연이 있다. 뭐 전직 대통령도 한 번씩. 노무현 정신을 언급했다.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좀 하면 될까요?
그 두 가지 면 좀 갈라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윤석열 본인은 그 보수라는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 속에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쭉 20년 이렇게 살아왔으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저쪽 편의 대통령 이런 인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윤석열은 그냥 좋은 대통령인 거예요. 좋은 리더고. 예.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 국난의 시기였고 뭐 좌우할 것 없이 우리 국민 모두가 그때 뭐 금배지 뭐 가락지 이런 거 다 팔아서 한모으기 운동했었죠. 그죠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이제 이념적으로 보면 좌편향돼 있는 면이 있었지만 뭐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 FTA를 추진하고 또 뭐 제주도 기지 이런 것도 추진하면서 좌우를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윤석열 후보 머릿속에는 강하게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오히려 저는 윤 후보한테 개인적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한테 배울 점들이 더 많다. 아하. 왜냐하면 혁신하면서도 국민을 다 함께 통합해내는 그래서 가급적 일찍 가시라라는 조언을 드린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로서 윤석열은 말 그대로 직업 법치주의에 충실한 이제 직업인인 거죠. 예. 그러니까 법 앞에는 좌우도 없고 성역도 없다. 그러니까 성역이 없으니까 자기를 임명해준 그 정권하고도 부딪히고 대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개인 머릿속에서는 저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악연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기 직분에 충실했던 거니까. 그래서 아까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을 대표해서 이 관련해서 논두렁 시계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에도 본인은 이제 검사를 대표하지 않는다 이 그것도 말하고. 정치적 사고죠. 그냥 개개인의 검사가 자기의 사건에 충실한 거죠. 예. 법에 충실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예를 들어 일본 총리가 일본에 대해서 계속 사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승계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질문 자체가 저는 좀 비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 질문 자체가 좀 부적절했다. 예. 지금 화면에도 계속 그 봉하마를 참배한 윤석열 후보의 오늘 행보가 나왔어요. 근데 김수민 평론가님, 근데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권양숙 여사와의 면담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나진 못했습니다. 어떤 좀 내막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정이 맞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이유는 일단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권양숙 여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아닌 뭐 예를 들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든지 이쪽에서 대선 후보로 방문을 해도 만나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지간하면 뭐 당을 넘나들면서 오는 주자들에 대해서 면담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뭐 일정이 맞지 않았다고 하니까 뭐 다음 기회에 뵙든지 뭐 그렇게 서로 간에 조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뭐 이번 1박 2일 혼합 행보가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호남도 그렇고 봉화 뭐 이번에 권양숙 여사 못 뵀으니까 다음에 제가 모시고 가고 싶네요. 저는 하도 여러 번 가가지고 본 여사하고도 좀 편한 관계인데. 그리고 호남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윤 후보가 뭐 독재를 찬양하고 미화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뭐 5.18을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훈련되지 않은 정치인이다 보니까 말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굉장히 깨달은 바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적절하게 소통하는 방식이 자기가 아직 좀 미흡하다. 그래서 많이 좀 큰 배움이 있었고 교훈이 있었고 최근에 보면 굉장히 좋아졌어요. 최근에 보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1일 1실현이에요. 뭐 일단 이건 하 의원님 주장이십니다. 계속 아니 뭐 식당 총량제에 또 뭐지 오피스 누나의 뭐 음주운전 뭐 약간 옹호될 수 있는 그런 발언. 근데 윤석열 후보 최근에 발언들을 보면 실수가 없어요. 적어놓은 것만 얘기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아주 이제 상당히 능숙하게 그래서 굉장히 좀 리더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빠르게 갖추고 있다 하는 판단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전두환 관련 논란이 어떻게 불거진 건지 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단순한 말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존경하느냐 그건 더더욱 아니라고 보는데 그 선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구설수의 내용들을 보면 주 120시간 노동, 후쿠시마,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사람이 오른쪽으로 쉽게 얘기해서 너무 지나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 전두환 발언이 터지면서 대중들이 이건 선을 넘은 거야라고 화를 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수습하려면 단순히 5.18 앞에 가서 참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가령 예를 들어서 거꾸로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에 박정희 전 대통령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도 확장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한다고 중도 확장이 되는 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내놓음으로써 비로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도 좀 해보려고요. 어제 5.18 민주묘지를 찾았던 윤석열 후보 시민단체 항의 시위 때문에 추모탑까지 못 가고 직접 분향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후보를 향한 시민단체 항의는 있었는데요. 그 화면을 짧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광주 민주 애국 시민들에 의해서 5.18 참배가 거부당하고 쫓겨나자 비공식이란 일정으로 덕덕 고양이처럼 목포에 숨어들었습니다. 전두환 차장자 국민의당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이 땅을 밟는다는 것은 우리 전남 도민과 목포 민주 애국 시민들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김대중 장신과 전남 도민 그리고 목포를 모여가지 말고 조용히 떠날 것을 경고한다. 이것으로 오지 말고 바로 당신의 공식 일정대로 목포를 떠날 것을 경고한다. 민주원장 파괴자 윤석열 목포로는 반대한다. 목포로는 반대한다. 일부 시민단체 목소리도 좀 들어봤는데 또 반대 윤석열 후보 지지자의 목소리도 또 뒤섞인 면도 있었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사실 어제 광주를 조금 더 복귀해보면 헌화 분향을 못했단 말이죠. 멀리서 묵념을 했다. 이걸 갖고 또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추모탑까지 가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어제 그 광주의 모습을 보면서 유난히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5.18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했죠? 본인을 사형까지 하려고 했던 전두환, 노태우 두 분에 대해서 김영삼 당선자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사면이 됐죠.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두 분과 식사를 하면서 또 국정에 대해서 의논도 합니다. 예. 두 분에 대한 믿음이 김대중 대통령이 없었을까요? 그 두 분이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설사 그분들이 그 당시에도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화해와 용서라는 큰 정치의 모습을 보이고자 한 게 아닐까요? 김 대통령은 전두환 찬양자가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 본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우리 광주 시민이 다시 한번 해보기 바라고, 저런 또 시위에 나선 분들의 그 뜻도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제 이제 호남 대안 포럼 같은 다른 단체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또 소외받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광주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윤석열 후보가 좀 더 광주 호남에 진정으로 다가가면은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이제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라는 게 늘 전진하는 건 아닙니다. 앞선이 것에 장기적으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윤석열에게 경고한다는 메시지와 정권교체 윤석열 이런 지지자들이 좀 뒤엉켰고, 실제로 지금 유력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히 목소리도 많이 나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윤석열 후보는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10분 이해를 하고요. 제가 우리 5월의 영령들의 분향도 하고 참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이 정도로 제가 분향은 못했지만 사과드리고 참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다행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쇼 안 합니다.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더라도 저를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다 포용하고 모든 분을 다 국민으로 모시고
국가 정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번 1박 2일 호남 일정, 특히 광주 방문에 대해서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주 무례한 도발, 실패한 정치기획, 쇼 뭐 이런 정도로 평가가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썩은 사과든 계란이든 던져라. 그걸로 그림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으로 간 것 같아요. 정치 이벤트로 광주 방문 기획했구나. 이런 속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뺨 때려놓고 미안하다, 사과하자, 화해하자, 손 내미는 격이라는 생각이 들고 진심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사과라는 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데 그냥 준비해간 원고 한 장 읽고 돌아서 오는 게 사과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본인 잘못에 대한 면피용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막는다고 해서 또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돌아오면 이건 정말 근성으로 왔다 간다. 그런데 자기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이제 현장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만큼 가까이 다가갔고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자기대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결국은 뭐 멀리서라도 참배하는 그 정도였잖아요. 김수민 평론가님, 뭐 야당에서는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이고 실제로 호남 출신인 최근에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박주선 전 의원은 참배 막은 것도 잘못이다. 뭐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양당의 반응이 다 좀 많이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글쎄요, 굳이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 일은 윤석열 후보가 단독으로서 이겨내야 될 일이지 1대1의 싸움에서 소재로 쓰일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지켜보겠다 이 정도의 반응이라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근데 마치 거꾸로 생각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윤석열 후보의 이 구설수에 대해서 역으로 즐기는 듯한 모습을 또 비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저는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예. 이미 사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빨리 이것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좀 조바심이 느껴지는 멘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박주선 전 부의장은 이제 참배 막는 것도 잘못이다라고 했는데 박 전 부의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호남인이기 때문에 내부자적으로서 얘기하셨을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공인이고 어쨌든 현역 정치인은 아닐지라도 정치 원로 입장에서는 광주 시민을 또 같이 옆에서 나무라기보다는 내가 대신해서 또 사과할게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당의 비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었다. 정치 기획쇼다. 면피용 같아. 광주 방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뭐 최대치의 비판은 다 했는데 여당에서는 일단 사과 메시지조차도 좀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당에서는. 뭐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도 좀 철저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은 예. 보수 진영이 이 최근 몇 년간의 기간을 포함해서 5.18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아니면 모독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아직도 이제 5.18이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뭐 심지어 뭐 북한이 배후에서 조작한 사건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 후보가 이제 우리 당의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런 5.18을 비하하고 모독한 보수 진영 내 흐름과는 단연히 좀 선을 긋겠다. 예.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또 보수 진영의 일부가 여전히 쿠데타가 잘못한 게 아니고 쿠데타를 찬양하거나 이런 흐름들이 아주 작지만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하고도 분명히 선을 긋겠다. 이런 메시지들이 저는 충분히 가야 된다. 그래야 윤석열이 제대로 된 역사인식, 시대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편협해진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전두환 비석 있지 않습니까? 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그걸 들여밟고 갔을까? 아까 이제 이도훈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예. 오히려 품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그 문화적 그리고 문명 수준을 한 단계 높였거든요. 우리 국민들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였거든요.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하의원님 말씀은 여기 화면에 보면 어제였죠.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이른바 전두환 비석 최근에 뭐 이재명 후보라든지 심상정 후보도 밟고 지나갔던 이 전두환 비석을 피하지 않을까. 이것 자체가 네 편 내 편 가르기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런 게 약간 그 히틀러식으로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수 내에서 있잖아요. 예. 보수 내에서 네 종북이냐 아니냐. 예. 이제 시험하는 기준이 이준석 대표가 얘기 잘했는데 공개석상에서 김일성 욕을 할 수 있느냐. 아하. 김정일 욕을 할 수 있느냐. 무슨 뭐 XXX 무슨 이런 식으로 쌍시옷 들어가는 예. 그런 욕을 할 수 있느냐 가지고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걸 왜 못합니까? 아니 그런데 협상 파트너고 그리고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하기가 어렵거든요.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사적인 자리에서는 할 수 있지만 예. 그리고 저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뭐 그 당시 군부 감옥도 가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지만 예. 그 비석을 막 뭉개고 간다. 이런 게 좀 사디스트적이지 않아요? 너무 전체주의적이고 뭐 다 그렇죠. 이런 그런 말이... 걸 가지고 예. 그 밟지 못하면 전두환 찬양론자로 몰고 밟아야 제대로 민주주의를 뭐 정확히 인식하고 실천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분법이 대한민국을 점점 극단화시키고 예. 국민들의 정서를 좀 더 파괴적으로 몬다. 그래서 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 포용, 통합, 예. 한 단계 승화하는 이런 걸 좀 민주당이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갈수록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렇게 변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